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이 머지않아서 이 전기 자동차, 또 수소 자동차, 자율 주행차 이런 자동차들이 이 대세가 될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이런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키워보려고 노력 중인데 GM 사태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태를 겪은 터여서 전라북도의 사정은 더욱더 절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사진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최연성 교수, 이항구 박사, 나석훈 국장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세계 자동차 기술 개발, 또 시장의 동향, 국내 시장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순서를 좀 갖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 미래형 자동차 말씀드리면서 수소, 전기, 자율주행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자동차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크게 봐서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항구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부,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이 내연기관차도 성능 향상, 효율 향상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30여 년 만에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1, 2년 동안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분야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만 약 3천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3천억 달러.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약 1,000억 달러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대규모 지금 투자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력 양성에 정부가 각 적극 지원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가져갈지를 투명하게 기업들한테 알려줘야만 기업들도 결국에 투자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로드맵도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는 작성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상당하게 달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자율주행자 분야에 약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고 예. 있고요. 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좀 뒤늦었지만 이 전기동력 쪽에 약 20억 유로니까 우리로 한 2조 5천억 이상을 지금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수소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예. 그동안 뭐 전기차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부가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한 5만 대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본격적으로 아마 전기동력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차에 대해서도 지금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곧 통과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뭐 이런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네. 그 큰 방향은 전기, 자율주행, 수소 뭐 이 정도의 키워드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내연 기관차는 결국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의 방향은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더 이상 경유, 가솔린, 그다음에 석유, 뭐 가스 이런 걸 쓰는 연료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이건 종언을 구하고 예. 전기, 수소와 같이 더 이상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게 제일 큰 변화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운전대를 인간지능이 아닌 예. 인공지능이 운전대를 잡는. 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의 형태로 가는 것. 예. 이게 두 번째 변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큰 변화는 그거보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서비스의 변화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공유 차량 전문 업체인 우버의 기업 가치가 13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저 3사가 아시다시피 GM, 그다음에 포드, 그다음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게 3사인데요. 예. 이 3사의 기업 가치를 다 합쳐도 예. 서비스 업체인 우버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예. 군산에서 철수해가지고 전북 경제에 큰 지장을 준 GM의 기업 가치 대개 5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버가 130조 원이니까요. 예. 그래서 군산에서 GM 공장을 철수하기 직전에 GM은 리프트라고 하는 차량 공유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이제는 제조 생산에서 GM은 서서히 발을 빼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세계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예. 차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만 차를 이용하지 나머지 전부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차는 극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량이 과다로 인해서 교통 혼잡 뭐 낭비가 심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차가 내 앞으로 와서 쓰고 그다음에 다음 사람 쓸 사람 앞으로 차가 가는 이런 서비스로 이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현대도 지금은 사실은 모빌리티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자동차가 개인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이렇게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학구 박사님. 예, 그 전기동력은 정부가 2010년 1월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많이 육성을 해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는 뭐 세계 최고입니다. 배터리 분야요. 뭐 삼성, LG, SK가 지금 전기동력 자동차의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양쪽에서는 뭐 중국이 당연히 앞서가지만 결과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는 저희가 좀 낮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동력은 배터리 분야는 또 1위고 종합 경쟁력 거기에는 이제 충전기 또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충전기를 관리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종합해 볼 적에는 한 5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한 10위 정도 지금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 10위 정도로 지금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 뭐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 뭐 삼성이나 LG, 좀 전에 SK 같은 경우도 굉장히 ICT 쪽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체하고 이 ICT 업체하고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특히 전기동력에서도 협업이 중시됐지만 예.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느 기업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또 협업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참 안타깝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뒤늦게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뭐 압축 성장을 통해서 50년 만에 세계 뭐 지금은 좀 7위로 내려갔지만 과거에는 5위에 생산국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전기동력에서도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 기업들이 협력을 안 하는지 참 의문스럽다. 자기네들도 한국 기업들하고 좀 협력을 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런 협업에는 조금 부정적인 게 아니냐. 이것이 만약에 개선된다면은 또 새로운 하여간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라북도의 상황을 얘기할 때 조금 더 깊이 따져보기로 하죠.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뭐 1등 갈 정도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자율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전라북도 상황 좀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전기 자동차도 얘기가 있고 수소 자동차도 얘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가 왕좌를 차지하게 될 거냐 이거 상당히 궁금해요. 전기 자동차 사야 됩니까? 수소 자동차 사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뭐가 대세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현생 교수님?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는 이제 전기차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소차는 그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매력, 그다음에 뭐 수소는 뭐 우리가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출되는 거는 이제 산소와 결합하면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물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비쌉니다, 좀.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비싸고 수소
차 자체도 지금 좀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그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배터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이제 먼저 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두 개가 경쟁하면서 진행되다가 궁극적으로는 서로 특화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기가 힘들고 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기차도 신경을 써야 되고 수소도 나름대로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소 인프라가 전라북도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사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전북 입장에서는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현재는 다 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특화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이라든가 버스는 수소로 가고 승용차는 전기로 가고 이렇게가 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수소가 자동차에만 또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용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는 결국은 이제 연료 전지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연료 전지를 이제 작게 만들어서 차에 장착하면 그게 수소 전기차가 되는 것이고 이걸 좀 크게 만들어서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은 수소 발전소가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 미래 자율 이동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율 이동체는 뭐냐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수소는 수소대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국제적인 표준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놓여 있어서 쉽게 뭐 전기가 뭐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다, 수소가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자동차 얘기 좀 해보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내려가서 수소 경제를 표방을 했고 전라북도도 지금 수소 생태계를 좀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인데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수소 경제 차로 이 생산 라인을 좀 변화시키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라북도에도 수소 경제차 산업을 좀 구축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소와 전기 이 부분을 두 개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궁극적으로 좀 수소에 보다 더 집중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기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소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아까 이한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기술력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조금 더 낮으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최초로 이제 양산도 하고 이제 생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전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배터리 분야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뒤떨어지니까 수소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을 보다 특장점을 극대화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 이제 결국 그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은 자동차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차 확대 이 부분이 되겠고 이에 뒷받쳐서 이제 수소 생산 유통 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중대형 상용차의 거점 9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수소 상용차 부분에서의 거점은 전라북도다. 이 점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우선돼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수소 충전소, 예. 충전 시설 구축, 예.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핵심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그 보급 확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현대자동차 여기 공장과 협력해서 수소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거, 증설하는 거 이 부분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소 용기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회사들과 예. 협력을 해서 어떤 수소차 생산에 맞춰서 그 협력 업체 예.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충전소를 좀 설치하고 예. 또 버스라든가 일부 자동차에 보급을 좀 하는 것. 예. 이것은 소비 분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예. 네, 네. 그리고 자동차를 수소차를 사용하기 위한 편리성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예, 예. 이제 생산 거점이 되려면 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하나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할 건데 맞습니다. 그 예. 많은 협력업체들을 육성하는 방안이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수소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데 이에 뒷받침하는 협력업체의 기반 구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그러니까 만나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코어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런 논의 진행과는 별개로 수소차 생산 기술 지원센터 예, 이 부분을 국가 사업화해서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번 최대한 어떤 협력 체계,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수소차 생태계 조성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센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 만들 겁니다. 예,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양산에 필요한 후방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생태계. 예, 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혹시 두 분께서 전라북도가 무엇이 좀 부족한지 좀 비판이나 지적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신 데가 울산, 예, 네, 울산 덕양이라는 회사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생수소라고. 부생수소는 이제 화학 공정 과정에서 예. 부산물로 나오는 예. 생산되는 이제 예. 수소 이제를 생산하는 데인데요. 덕양이 울산에도 공장이 있지만 군산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군산에는 배양산업, 백광산업 예. 같은 데도 있고요. 지금 중부발전에서는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다시 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그런 연구소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익산에는 두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이제 전라북도가 인프라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 이제 도에서 국장님이야 이렇게 잘 꿰 맞추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우고 해서 이제 이 부품 업체들을 이쪽으로 클러스터화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해서 수소 자동차 내지는 수소 발전을 위한 부품 관련 업체들을 생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차까지 일관되게 예.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 예. 요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어디 있나 지금 이걸 갖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소를 뽑아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90% 이상은 지금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산물, 부생수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라북도에도 군산 쪽에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을 좀 특화시켜서 자동차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 또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도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생수소는 그동안에는 이제 불필요하면은 이제 버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이 되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예. 부생 수소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예. 아예 수소 자체만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예, 예. 이제 이게 어디 갈 것이냐. 예. 그럴 때 전라북도가 지금부터 노력하게 되면은 아주 이런 큰 그 수소 경제의 어떤 중심지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양구 박사님께서도 혹시 좀 예, 뭐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에 이제 우리 완성차 업계는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경쟁력이 자칫하면은 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부 지원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완성차 쪽에서의 패러다임도 변하지만 이 부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예, 예. 뭐 부가가치도 완성차보다는 앞으로 부품 쪽에서 더 많이 창출을 할 거고 예. 또 관련 서비스업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일례로 지금 자동차 세계 산업 규모가 약 4조 5천억 달러인데 이게 한 20년 후에 약 7조 달러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5배 이상 커진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주요국들이 다 자동차 산업에 지금 상당히 그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과 같이 미래차,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차로 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부품 산업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동안에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지금 전체가 다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예. 새로운 이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예, 예. 결과적으로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 소위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부품 업체, 또 연관 산업 내 업체들이 결국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또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협업, 그다음에 예. 정부가 또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산업정책이 그동안에 실종된 게 아니었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최근 또 보면 아직도 그래도 뭐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좀 산업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갖고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다시 한번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계획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그 협력해온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업체들이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센터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센터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면 물론이고, 그 이전에 그런 어떤 그 공식적인 시스템 화하는 어떤 그런 기구 유의에 저희들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그 협력업체들과의 아까 그 부품업체들과의 필요한 협업, 필요한 기술,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 어떤 설명 형식으로 같이 진행 중일 예정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 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으로 나갈 것이고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소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충전소를 완주 쪽에 하나 우선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인데 예. 충전소 인근에 수소 생산 공장, 그 기존 이제 주유소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 보다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수전 해처리 방식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그 부분을 저장 혹은 유통시키는 방법 이 부분이 어떤 그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연료전지나 어떤 수소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은 상당히 멋지게 그려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게 되는군요. 수소 얘기 그렇게 좀 하고요. 전기자동차하고 또 자율주행차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먼저 자율주행차도 얘기 좀 할까요? 왜냐하면 아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현성 교수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연구를 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율차는 그 지금차하고는 전혀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율차를 더 이상 이제 어떤 기계 장치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자율차의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 예. 콘텐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양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예. 소프트웨어하고 콘텐츠가 굉장히 앞서가는데 불구하고 왜 자율차라는 걸 놓쳤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율차는 이제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데서 지금 자율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자율차를 또 만들었어요. 예. 각 대학에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군산대학에서도 자율차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날 지금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던 데서 이제 자율차로 넘어가는 것 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데 예. 전라북도 이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군산대학교에서도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과 같은 연구 기능을 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산업체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개 이제 자율차를 이제 나눌 때에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아, 예.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 예. 수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상용화 단계 또는 상용화 직전 단계에 간 것은 레벨 3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학들은 대개 이제 2에서 3 사이 정도를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기업들이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전 단계가 못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전라북도가 다 독자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서울대학교는 경기도 시흥에 제2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왜 제2캠퍼스를 만들었냐? 보니까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관악 캠퍼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예. 그리고 스마트 선박. 우리가 현대중공업 철수했지만 스마트 선박,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관악 캠퍼스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흥 캠퍼스를 연구 개발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율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흥시장님께서 시흥시를 앞으로는 VCT로 개발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 VCT의 V는 뭐냐? 바로 미래 자율 이동체를 V라고 하는 거예요. 드론, 차, 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차, 배 이건 다 전라북도에서 해오던 건데 예. 어느 날 전혀 하지 않던 시흥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서울대학교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서울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 IT 기업들 내지는 대학들이 다 비슷해요. 그 서울이라는 데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예타 면제 사업이 되면은 저희가 뭔가 재원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R&D 기관들 뿐만 아니고 지금 더 국제적으로도 R&D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레벨 대학들에서 가지고 있는 레벨 2에서 3 사이 정도의 수준인데 요걸 한 4.5로 빨리 이 올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제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레벨 2, 3이면 어느 정도고 4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이제 대개가 우리가 이제 레벨 0는 완전히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예. 레벨 5는 완전히 이제 기계가 다 하는 예. 거예요. 레벨 3은 어느 정도냐면은 인공지능이 운전하는데 예. 사람이 옆에서 그래도 보고는 있는 거예요. 예. 뭔가 문제가 예. 생기면 사람이 손을 좀 대야 되는 거예요. 예. 레벨 4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은 잔소리만 합니다. 운전은 100%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은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운전자의 간섭도가 갈수록 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2, 3 정도는 대학에서 개발했는데 그걸 받을 민간 기업이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동안에는 주로가 그 레벨 0 단계 예.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차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이 업체들을 다시 이제 업데이트해서 예. 자율주행차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핵심이고 라이다, 레이더, 각종 카메라, 센서, 예.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위성 운영하는 장치 뭐. 소프트웨어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데 이제 하나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유치도 하고 예. 또 기술 이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계획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뭐 크게 탓할 바는 못 됩니다만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받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서 예. 그러니까 GM과 그 조선소의 산업위기 대응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대체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바로 사용차 혁신 성장, 미래형 생태계 구축 이 에타 사업이 됩니다. 예. 이 에타 사업의 핵심이 바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다 녹여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기차로 나아가는 혹은 수소차로 나아가는 미래형 차에 대한 부품 기술 개발 예.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 테스트패드 구축입니다. 예, 예. 그 새만금 하부도로를 활용한 우리 이한구 박사님도 깊이 관여를 하셨습니다만 자율주행 테스트패드 구축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새만금 하부도로가 실제 활용이 일반에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의 어떤 테스트패드를 구축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기술과 인력이 모인다 하는 점이고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위한 공동 연구센터 구축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어떤 테크비즈 플라자를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품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그리고 이게 테스트베드 구축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라북도 사용차 산업 나아가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떤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기술원, 대학 예. 그리고 관련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꼼꼼하게 협업을 통해서 예. 우리 전라북도 산업의 자동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예.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조만간 서만금 신공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각 지역에 1개 또는 2개 정도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데 새만금 신공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하나 좀 상당히 이름이 어렵기는 한데요.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이것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거 쉽게 요약하면 전기 상용차 그리고 자율주행 네.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구축,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새만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에 수변도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군집주행 자동차가 한 대 앞서서 가면 뒤에 쭉 따라서 한 대만 사람이 조정합니까? 그것도 자율주행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2010년부터 예. 새만금청 전북도하고 저희들이 군집주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만금 전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친환경, 고안전 자동차가 주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화된 지역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예. 그 계획이 한 2010년부터 구상이 됐고요. 왜 그랬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북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 상용차도 있고 타타 대우도 있습니다. 거의 94% 이상을 전북도에 상용차를 생산하는데 일단 뭐 수소차도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앞으로 유럽 쪽에다가 수소 상용차를 5,000대 이상 수출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전주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율차도 이게 승용차보다는 군집주행이라고 그래서 상용차 분야에 상당히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장거리 물류에도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용차는 굉장히 위험수도 높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이것도 또 보면은 결국에 우리 전북에서 해야 되고 결국 앞에 이제 한 대가 운전자가 탑재하고 가면 뒤에 몇 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이것은 통신으로 연결돼서 네,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돼서 예, 커넥티드카 기능까지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군집 기능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먼저 하겠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또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동력은 수소차 특히 이쪽에서는 결국 상용차 쪽에서 또 갈 수 있고 군집주행에서도 또 전북도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이제 새만금 지역이고 지금 저희가 수변도로 가부도로에다가도 그 계획은 이미 수립해 놨고 또 새만금청이 교통연구원하고 지금 고군산 군도 쪽에서 또 그런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차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전반적인 기술은 제가 좀 뒤떨어진다고 그랬지만 하부구조, 시험 하부구조는 세계 1위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서부터 구축이 되어 있냐면 경기도 화성에서부터 결국 현대 남양공장, 그 남양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서산과 태안 지역을 거쳐서 군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역이 한 150km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것은 뭐 세계에서도 아주 우뜸 가는 앞으로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베드가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상용차와 이 승용차 간에 또 결국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렇다면 결국 경기도하고 또 충남하고 전북 간에 지자체 간의 협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자율주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새만금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마련이 되면 자율주행이 상당히 기술이 더 기술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집적이 될 수 있고 산업체도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그런 뭐랄까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네요. 그 지금 이제 사실은 전라북도 우리 국장님 이양구 박사님 이제 굉장히 지금 상용차 전진기지 때문에 이제 애쓰고 계시거든요. 고마운 일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미시건주에 가면 이제 MCT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베드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모방한 것이 화성시에 있는 KCT.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에서 모빌리티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만들고 있고요. 대구에서도 이제 또 비슷한 걸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새만금은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MCT에 거의 범갈 수 있는 더 이상 세계적인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는 입시 조건을 새만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요게 될 것 같으면은 단순하게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주행차는 내년 이제 올 4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전부 이제 5G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이게 아주 광대역 통신망이거든요. 그 5G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려고 하면은 새만금에 이렇게 5G 통신망 인프라가 다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KT, SKT, LG, U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거에 새만금이 이게 되는 순간에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아주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한 연관 효과, 부수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새만금이 자율주행의 시험 장소로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선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은 여러 가지 도로가 계획된 도로고 지금 현재 거의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고요. 아까 또 이양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대로 추진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대로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서해안선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에서 테스트 베드를 거쳐서 완전히 실용화 전 단계는 이 서해안 도로를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아주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면 일반 도로에서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험 단계에서는 제한된 지역을 돌려야 되는데 새만금이 그걸로서 굉장히 최적지입니다. 예, 예. 들어가면 이제 36km 정도의 예, 한번 예, 예. 이렇게 일주 도로도 있고요. 예, 또 그 예. 안에 격자형으로 예, 예. 도로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북도 그쪽 새만금 지역에 지금 상용차 테스트 시험장 그 장이 하나 곧 완공이 됩니다. 예, 부품 주행 이거를, 시험장이죠. 이게 예. 이제는 필라 미국 같으면은 1시험장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좀 저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데들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었던 그 수변도로 이쪽을 또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좀 제한된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돌려봐야 됩니다. 그것이 예. 이제 새만금 지역이 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자연스럽게 갖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만금 지역은 또 관광지로서의 그러한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셔틀이 있습니다. 또 최근 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좀 저속이지만 한 12인승에서 25인승까지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특히 이 자율주행자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수용성입니다. 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 이게 운전자 없는 차를 내가 타도 될까? 예,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이걸 타보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 결국 소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 앞당길 수 있는데 이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아무 일반 도로에서는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 구간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새만금 지역이 좀 이러한 대에서 굉장히 최적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 지역은 그 동안에 여러 테스트 패드에서 해봤던 것들을 녹여서 여기서 다 해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해볼 수 있는 곳이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예. 집적이 되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집적화시켜서 기술과 사람을 집적화시켜서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 상용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좀 궁금한 게 전기 상용차인데 상용차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현대자동차나 또 타타대우 상용차 뭐 군산에 있는 이것 때문에 아마 이 발상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대는 수소차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 붙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초기에 다시 원론적인 의문과 질문 이런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러니까 전기차는 버리고 가는 부분이 아닌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그다음에 수소차는 수소차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 수소 부분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부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어떤 생태 구축 이런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요. 예. 전기차 부분은 전기차 부분대로 반드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건데 어떤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로 가는 어떤 한 단계 점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GM 공장 폐쇄로 인해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서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사업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협력업체들에게 일감 확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이더나 뭐 센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제 고품질의 그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 하부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들 예, 협력업체들이 예,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협력업체 일감 지원도 되면서 기술 개발로도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상용차를 생산하는데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 전기차도 상용차도 같이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전기차 생산 라인이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라인은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수소차는 거기에 이제 수소 배터리 대신에 수소 탱크를 이제 얹히는 형식인데 예. 그 라인을 별도로 이제 증설하는 예.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가에서 예타가 통과가 되면 2,3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네. 28개 핵심 기술 네. 개발해서 예. 이것을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게
기술전에서 예. 전파하고 예. 사업을 좀 그런 기업들이 고도화할 수 있는 일감 확보도 예. 되고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영역으로 사업 전환도 될 수 있고 예.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현대자동차 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지금 폐쇄가 된 GM 대우 공장 요걸 같이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그 전북 도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GM 공장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이걸 누가 인수해서 거기에서 뭘 할 것이냐 하거든요. 예, 그 주체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대하고 없죠. 있는 예. 거는 그래도 이제 좋은 업체가 와서 전기나 자율차를 생산해 줬으면 하는 희망을 이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GM 공장은 지금 당장 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대로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아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부품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완성차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부품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은, 완성차 자체를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하질 않고 현지에서 생산하거든요, 주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좋은 부품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이제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지니까 연료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있던 부품 업체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예. 그 기업들한테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걸 다 하라고 하기는 지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타 신청해 놓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예. 이게 됐을 때에 그 기업들이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그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동안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들이 전기나 이런 자동차들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아니지만은 예, 자동차에 대한 이제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생태계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한테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R&D 기관에서 기술 이전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나 재원이 마련되면은 예, 예.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품 공장들이 육성이 된다고 하고 다만 그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현대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기 타타대우 예. 상용차도 근데 있고요. 비교가 상당히 너무 작지 않습니까? 뭐 규모가. 그렇게 이제 규모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협력업체 부분은 또 같이 예.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 상용차의 부품들이 이게 승용과는 다르게 상용 부품들은 약 75% 이상을 수입을 해서 이렇게 부품이 예. 지원이 되는 예.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 상용차 부품의 어떤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매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 나아가서 이 아까 말씀하신 최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이 부분 어떤 두 가지 동시목적적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된다면 GM 공장 재가동하는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매우 예.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부품 주행 시험장이나 예. 어떤 그 예타 혁신 성장 그 생태 구축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무슨 연구단지 같은 거 많이 들어오면 그게 산업으로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장밋빛 그림을 내놓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산업이 잘 부응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겪은 바가 있어서
그런 연구센터 같은 거 만들긴 하는 거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 부흥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한 30초 정도씩 마무리 말씀 듣겠는데 이양구 박사님께는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질문 드리면서 좀 그 마무리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곳저곳에서 미래형 자동차 전라북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각 자동차가 있는 도시는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전라북도가 그 중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라북도는 뭐 상용차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그 유일한 곳이고요. 또 상용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소차, 그다음에 자율차 쪽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군산대학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2년 전에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논의를 안 했는데 과연 앞으로는 브랜드 업체들이 계속 성장할 것인가, 뭐 현대나 폭스바겐이나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30만 대 공장이 과연 유효할 거냐, 그다음에 양적 성장 1000만 대 이런 게 과연 필요할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많은 창업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야만 결국 미래차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준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규모는 작지만 자기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 교수님 또 나 국장님 30초씩만 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군산 들어오는 길목에는 오랫동안 자동차의 도시 군산이라고 하는 대형 입간판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다시 이 과거의 자동차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부활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것이냐. 자동차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 인수해가지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했다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이제 이양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어떤 완성차 업체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자동차 부품은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형 자동차 조금 늦었지만은 다시 다잡아서 시작하면 아마 미래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통통한 효자 노릇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나석훈 국장님. 실행화 전략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런 지적들, 구체적인 부분을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반드시 도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래형 자동차와 전라북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조금 어렵기도 깨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좀 따분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전라북도의 희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굉장히 그 불투명한 상황도 꽤 많다.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기회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지역의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